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CFD2 네 번째 시간으로 파라볼릭 PDE 2차원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2차원 도메인이 있고 이런 평판이 있다고 하고요. XY 방향으로 랭스와 위드스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0.4m씩 이렇게 놓고 이 평판은 처음에 이니셜 컨디션으로 T0라는 온도를 갖고 있고 바운드리 컨디션으로 각 사각면에 T1, T2, T3, T4 이렇게 경계 조건, 바운더리 컨디션을 이제 부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열이 어떻게 전도되는지를 풀려면 이제 열 전도 방정식을 풀어야 되겠죠. 그러면 열 확산 계수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이계 편미분으로 2차원으로 표현이 됩니다. 네, 그러면 이 문제를 풀려면 이제 격자를 쪼개야 되고 시간으로도 격자를 쪼개야 되겠죠. 그래서 시간 격자는 0.2초 이렇게 잡아주고 X축으로는 0.01m, Y축으로도 동일하게 0.01m 이렇게 격자를 잡아주면 이 메쉬의 개수가 이제 40개씩 나오게 됩니다. 격자점은 41개고 그 격자점과 격자점 사이를 하나의 격자로 보면은 그 격자의 개수가 이제 40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필요한 정보가 열전도 개수는 380이고요. 열 확산 개수는 11.23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이렇게 놓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요 온도 T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변수 U에 대해서 결국은 우리가 요 편미분을 풀 수 있으면 되는 거니까요. 이렇게 일반적인 식에서 CFD로 문제를 풀어보면 되는데 2차원이니까 X축 한번, Y축 한번 이렇게 수입을 해서 ADI 기법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가 필요한 게 또 요 디퓨전 넘버가 2차원으로 가면서 이제 반토막이 나는데 이렇게 구해줄 수가 있었죠. 그럼 D2도 Y 방향에서 또 이렇게 구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X 수입을 먼저 Y 값을 고정하고 X축으로 전진하면서 이제 임플리시트 포뮬레이션을 풀어주면 되고요. 그럼 결과만 적어보면 이렇게 되는데 시간은 2분의 1만큼 이제 전진을 하고요. 이렇게 좌변은 이렇게 되고 우변은 네, X 수입은 지금 J를 고정하고 I를 움직이는 거죠. 그리고 모든 J는 알고 있다고 하는 거니까 요 I 격자점이랑 모든 J 격자점의 U가 우변으로 가면 되는 거죠. 알고 있는 값이니까요. 네, 이렇게 X 수입이 끝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Y 수입은 요번에는 I점을 고정하고 J 방향으로 이제 수입을 해주면서 구하죠.
역시나 이제 알고 있는 값들은 우변으로 다 넘겨주고요. 우리가 n 플러스 2분의 1 시간에서 구했던 값들이 이제 알고 있는 값이 되죠. 자, 여기까지 하고 오면 이제 우리가 필요한 식이 다 나왔는데, 요 두 번의 수입을 트리고노 다이메트릭 매트릭스니까 그 토마스 알고리즘으로 풀어주면 되잖아요. TDI 트리 다이아고널 알고리즘으로 풀면 이제 임플리시 문제가 풀리죠. 그러면 이때 필요한 개수만 이제 잘 챙겨주면 되는 거죠. 여기에 개수를 A1이라고 하고 이 부분을 B1, 이 부분을 C1,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우변을 전부 잡아서 D1, 이쪽에는 A2, B2, C2, 역시 우변을 다 잡아서 D2. 이렇게 놓으면 이 개수들을 가지고 이제 알고리즘을 넣으면 이제 쭉 돌아서 이 격자점에서의 온도 분포가 시간에 따라서 다 구해지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코딩을 한번 이 기법을 코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파일을 미리 만들어 놨는데요. 구획을 이렇게 좀 나눠 봤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include 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실제 스킴을 정의하는 서브루틴부, 그 다음에 메인 펑션부에서 이제 뭐 지오메트릭 세팅이나 이니셜 바운더리 컨디션을 부여해서 리절트까지 뽑고, 요거를 스트림리 UI로 올려주는 스트림리 펑션까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조만 잘 잡고 시작을 해도 사실 이 CFD 코드 절반 이상은 이미 짠 거나 다름없죠. 근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요 파이썬이라는 코드에 해당하는 요 장기술들을 쓰면서 요 수식을 잘 맞춰주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먼저 메인 펑션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터레이션 세팅을 해줘야겠죠. 아까 보시면 이 부분에서 이제 격자점이나 뭐 이런 이제 세팅들을 해줘야 되잖아요. 저희가 지오메트리 이런 거에 대한 정보를. 그러면 맨 처음에 해줄 거는 델타 t를 한번 우리가 0.2초로 하기로 했으니까 0.2초로 한번 델타 t를 정의를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지오메트리 세팅은 랭스 0.4m, 위드스 0.4m, 그 다음에 x 격자는 0.01m, 델타 y 격자도 0.01m. 이렇게 되면 메쉬 개수는 요 L을 델타 X로 나눈 값의 정수값이 되겠죠. 혹시라도 소수점이 이게 그러니까 나누는 과정에서 소수점이 남기 때문에 요거는 잘라버려야 되니까 인트로 이렇게 묶어줍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격자점의 개수가 아니라 메쉬에 대한 카운트니까 격자점 개수보다는 한 개 작게 나오겠죠. 네,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는 이제 코에피션트인데 열 확산 개수가 3.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단위는 미터 제곱 퍼 세크, 열 전도 개수가 380 와트 퍼 미터 셀시우스. 그러면 우리가 열 확산 개수가 알파랑 K 값 있으니까 이제 디퓨전 넘버 구할 수 있죠. X 방향으로는 0.5 해주고 알파 곱하고 델타 T1 나누기 델타 X는 제곱을 해줍니다. 그리고 똑같으니까 복사해서
인덱스가 이제 y 방향으로는 여기만 나누는 데만 y로 바꿔주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이니셜 컨디션은 우선 격자점 자리를 만들어 주고요. 리니어 스페이스로 0부터 L까지를 im 플러스 1개의 격자점으로 쪼개서 그리드를 생성을 해줍니다. 여기도 0부터 W까지 jm 개수 플러스 1개의 격자점을 갖게 만들고요. T1, T2, T3, T4의 바운더리 컨디션이 있어야 되는데 이 값은 60, 80, 30, 10 이렇게 한번 줘보겠습니다. 셀시우스 단위를 갖고요. 여기까지 하고 나서 실제적인 온도 2차원 온도 매트릭스를 만들어 줘야 되죠. 이거 초기화를 해주고 그러면 y축으로 jm 플러스 1개, x축으로 im 플러스 1개, 그 다음에 시간 격자가 또 있겠죠. 이렇게 3차원 온도, 시간에 따른 3차원 온도 매트릭스를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바운더리 컨디션을 주면 되잖아요. T1부터 4번 주면 되죠. 둘, 셋, 넷. 둘, 셋, 넷. 그럼 여기는 요 끝점, 요 끝 라인을 따라서 이렇게 경계 조건을 부여해 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필요한 준비가 끝났으니까 시간 격자를 돌면서 시간 격자를 하나씩 순차적으로 진행하면서 인풋 스킴에 들어온 알고리즘을 통해서 온도 분포를 업데이트해 나가면 되겠죠. 필요한 파라미터들을 인풋으로 받아서 이 인풋 스킴을 먹여서 아웃풋을 내보내고 이제 요걸 가지고 이제 피겨를 그리면 되겠죠. 아직 알고리즘 정리 안 했지만 있다고 치고 그러면 요 나온 값을 가지고 차트를 이제 그릴 수가 있습니다. 레인지 다시 잡아주고요. 메쉬를 짜줘야 되겠죠. 넘파이의 메쉬 그리드를 이용을 해서 메쉬를 짜줍니다. 그러면 이제 컨투어를 그릴 수가 있죠. X 메쉬하고 Y 메쉬 정보를 주고 이때 매트릭스는 한번 뒤집어 줄 거예요. 왜냐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파이썬에서 쓰는 행열의 그 오더하고 순서하고 실제 그래프를 그릴 때가 이제 Y축이 뒤집히거든요. 그래서 이 매트릭스를 Y축으로 한번 뒤집어 줍니다. 엑시스는 0으로 설정을 해서 뒤집고 컨투어는 너무 자잘하면 안 되니까 한 20개의 컨투어가 이렇게 생기도록 이렇게 조절을 해줍니다. 그래 놓고 마지막으로 이 피겨를 반환하면 이제 메인 펑션의 역할이 다 끝나는 거죠. 그러면 이 메인 펑션에서 인풋으로 인풋 스킴을 이제 받으니까 이 인풋 스킴을 쓸 수가 있는데 이 안에 들어오는 스킴은 아직 정의를 안 했으니까 요 위로 올라가서 서브 루틴에서 그 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트리 다이어고널 솔버가 먼저 ADI 스킴을 쓰려면 임플리시 스킴이니까 트리 다이어고널 솔버가 먼저 필요하죠. 그러면 cm a b c d t
지난 시간에도 한번 했으니까 좀 빨리 진행해 볼게요. 이렇게 초기화를 h랑 g를 합니다. 그리고 h의 초기값은 0으로 놓고 g의 초기값은 t의 초기값이랑 일치를 시켜서 이 상태에서 1부터 cm-1까지 전진을 하면서 한번 계산을 해주죠. 그리고 순차적인 식으로 계산을 해줍니다. 그리고 g도 이제 h를 아니까 g도 구해줄 수가 있죠. 네, 그럼 한번 쭉 갔으면 이제 다시 돌아와야죠. 끝에서 앞쪽까지 역순으로 돌아오면서 백 서브스티튜션을 해가지고 이제 t를 하나씩 갱신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놓고 결국 t를 구하는 게 목적이니까 t를 이렇게 반환해주면 이제 역할이 끝난 거죠. 그러면 ADI 스킴에서는 저 트리 다이고널 솔버만 이제 가져와서 풀면 끝나는 겁니다. 필요한 인풋을 가져오고요. 이게 물론 이게 메인 펑션에서 요 앞단에 요 인자들이 정의가 되면 이제 글로벌로 다 보이기 때문에 그냥 쓰면 되는데 이게 그렇게 쓰면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요 함수 인풋에 좀 명시를 해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요 필요한 인자들을 뭐 꼭 다 넣는 건 아니고 꼭 필요한 인자들을 좀 이렇게 눈에 잘 보이게 이렇게 묶어서 인풋으로 좀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X 수입을 이제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X 수입할 때 요 개수도 있었죠. A는 마이너스 D1, B는 1 플러스 2 곱하기 D1, C는 마이너스 D1, D는 일단 매트릭스니까 초기화를 해주고요. n 플러스 2분의 1 시간 갔을 때 t 해프가 이제 필요한데 이 녀석을 요 n 시간 시점에 온도 매트릭스를 가져다가 이제 갱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 카피를 합니다. 이제 요 부분이 중요한데요. 요 카피를 안 하면 이제 원래 가지고 있던 매트릭스를 계속 참조하기 때문에 의도는 카피해서 쓰려고 한 거지만 여기서 바꾸면 원본이 계속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요 카피로 해가지고 그 레퍼런스 관계를 이제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요 값을 복사를 해서 이제 쓰는 거고요. 그러면 행을 따라서 가는 수입, x 방향으로 열을 따라서 가는 수입, 두 가지 포 루프 안에서 먼저 열을 고정하고 그 x축을 따라서 한번 수입을 먼저 해주는 거죠. 일단 이렇게 자리만 먼저 만들어 보면 (1-2d에) D2 곱하기 그 다음에 1-2D2 곱하기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은 이렇게 자리만 잡아놓고 안에 인덱스는 j 플러스 1 i n 이렇게 되고 여기는 j i n 여기는 j-1 i n 이렇게 x 수입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임시로 온도를 또 하나 행렬을 만들고요. 여기서 초기값은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요 온도 값에서 시작을 하고, 끝점은 역시나 경계 조건으로 원래 가지고 있던 값을 이용해 줍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양 끝점은 바운더리 컨디션을 알고 있고, 요 내부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트리 다이어곤을 솔버를 써주면 되는 거죠. 네, 이러면 X 수입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요 값을 요 t-hef라는 매트릭스에 넣어줍니다. 그래서 요 값을 들고서 다음 y 수입으로 건너가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요 y 수입도 요 밑에 식처럼 이제 똑같이 이제 사용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위에하고 구조가 정확히 똑같거든요. 그러면 이 녀석을 하나 복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를 통으로 복사를 한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필요가 없고 개수는 바꿔주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가 이번에는 수입의 위치를 바꿔야 되니까 여기를 X 수입을 먼저 하고 큰 쪽이 그 다음에 안쪽에 내부 루프에 J 수입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인덱스도 J가 되고, 여기는 이제 요1 D2가 D1으로 다 바뀌고, 요 온도 매트릭스 안에 인덱스도 바꿔줘야 되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기가 T-hef로 바뀌어야 되겠죠. 앞에서 계산한 값을 써야 되니까요. 그러면 TF는 이제 시간은 차원이 없으니까 2차원 공간만 정의를 해주면 되고, 여기가 i 플러스 1이고 여기는 i고 이 뒤쪽은 j, i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러면 ttem프를 또 초기화를 한 후에 t-hef 값을 이용해서 경계 조건을 설정을 해주죠. 여기도 jm, i 이렇게 바꿔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 y 수입으로 트리 다이어곤을 솔버를 써주면 계산이 되고, 이 값을 모든 j 방향의 격자점에 부여를 해주면 j, i, 시간이 하나 전진해서 n 플러스 1 여기에다가 방금 계산한 결과를 이렇게 넣어주면 끝나는 거죠. ADI 스킴이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그러면 이 값을 시간이 하나 딱 전진해서 TT가 n에서 n 시점에 TT가 들어와서 n 플러스 1쯤에 TT로 리턴돼서 나가면 이제 ADI 스킴이 할 일을 다 한 거죠. 그래서 요 메인 펑션에서 인풋 스킴으로 받아서 쓸 저 스킴들이 이제 다 정해졌으니까 이제 할 거는 스트림립 펑션으로 내려가서
여기서 이제 어느 시점에 요 스킴을 ADI 스킴을 쓸 거냐만 정해서 돌려주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 구조를 해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아나콘다 프롬프트로 가서 지금 stringlit run cfd2.py 이렇게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잠시 기다리시면 이제 웹 화면이 뜨겠죠? 네, 여기서 우리가 만든 화면이 이렇게 떴는데 지금은 stringlit 펑션을 정의를 안 했으니까 아무것도 안 떴고 요 왼쪽에 요 사이드바만 이렇게 10초, 40초 스테디 스테이트 이렇게 만들어 놓은 자리가 이렇게 생겼죠. 그럼 요 안에 요 모듈 안에만 stringlit 펑션 안에를 이제 구현을 해주면 이제 결과까지 피겨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10초 시점에 시간 격자를 10초를 하려면 요게 우리가 시간을 처음에 얼마로 잡았죠? 시간을 0.2초로 잡았잖아요. 그러면 50개가 있으면 10초가 되니까 시간 격자 횟수가 50개고요. 그 다음에 메인 펑션을 돌렸을 때 ADI 스킴으로 메인 펑션을 돌렸을 때 피겨를 받아서 파이 플랫을 해주면 나오겠죠. 네, F5를 눌러서 갱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뭐가 좀 잘못됐네요. 메인 펑션 inf 스킴에서 31번째 줄에 뭐가 문제가 좀 생겼는데 잠시만요. 31번째 줄로 가서 네, mp0s에 제가 여기 왜 대괄호를 했을까요? 여기 소괄호를 이렇게 해줍니다. 다시 F5를 눌러서 여기도 그랬네요. 그럼 아까 복사를 해가지고 썼으니까 52번째 줄도 소괄호 mp 점을 안 찍었네요. 114번째 자, 점을 찍고 이번엔 되겠죠? 네, 됐습니다. 이게 보시면은 지금 10초 딱 지난 시점이죠. 우리가 여기서 이니셜 컨디션 주고 바운더리 컨디션 주고 딱 시작을 해서 이게 10초 지난 시점이니까 이제 바운더리가 온도가 높으니까 이게 점점 이렇게 침투해서 들어오는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40초가 되면 어떻게 될지를 한번 또 해보면 되겠죠. 그러면 똑같으니까 기법은 복사를 해가지고 여기가 200이 되면 40초가 되니까 이거 똑같이 해서 갱신을 한번 해서 40초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10초랑 비교해가지고 차이가 보이시죠? 10초 때 좀 침투했었던 것이 더 중앙부로 밀려 들어왔죠. 네, 당연하죠. 그래서
이게 점점 퍼지면서 결국에는 시간이 많이 지나면 이제 스테디 스테이트가 되면서 딱 픽스가 될 겁니다. 온도 분포가. 그게 해보니까 제가 한 200초 정도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200초를 하려고 하면 격자를 여기가 1000개를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또 갱신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거는 좀 오래 놀아야 되니까 오늘 한 거를 좀 정리를 해볼게요. 이러한 2차원 평판에서 온도가 시간에 따라 전파되는 것은 대표적인 파라볼릭 PD 문제죠. 네, 우리가 이제 파라볼릭 PD다 그러면 느낌상 뭔가 타임 마칭을 하겠구나 이런 느낌이 오죠. 근데 이 타임 마칭이 뭔가 캐릭터리스틱 라인을 따라가면 이제는 하이퍼볼릭 PD로 넘어가는 거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순차적으로 쭉 시간에 따라서 밀고 가면 이게 이제 대표적인 파라볼릭 PD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뭐 다양한 기법이 있지만 한 방에 풀면은 이게 펜타다이고널 매트릭스가 나와서 너무 무겁기 때문에 X하고 Y를 이제 순차적으로 한 번씩 수입을 하면서 풀면 트리고노 다이어고널로 해서 트리 다이어고널로 요 트리 다이어고널 솔버를 써서 좀 더 간편하게 간소화해서 풀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순차적인 A다이 기법을 사용을 해서 코딩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최종 결과가 이제 이렇게 나왔네요. 네, 제가 봤던 그림하고 살짝 다르긴 한데 어딘가에 뭐 문제가 있는지, 네, 문제가 좀 있을 수 있는데 어쨌건 살짝 다르긴 한데 이런 식으로 스테디 형상까지 나가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의심되시면 시간을 더 늘려서 한번 그려보시면 이제 수렴 조건을 찾아갈 거고, 원래대로면 루프를 돌린 다음에 이 수렴되는 지점을 찾아야 되는데 좀 귀찮기도 하고 좀 본질적인 부분은 아니라서 그건 나중에 좀 구현하실 때 이렇게 구현하시면 이제 자동으로 어느 시점에 수렴하는지까지 찾아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파라볼릭 PD 이 2차원 문제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네, 계속해서 아마 다음 시간에는 엘립틱 PD로 넘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